얼음이 오는 날씨에도 붕어를 찾아 나선 대물꾼 이방원. 그에게 주어진 기회는 낮 시간뿐. 걸었어. 맨 왼쪽 거 1번이요. 자, 챕니다. 자, 얼음판에 올라오는구나. 아이고야. 자, 왼쪽 두 번째. 자, 챕니다. 한겨울 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 시기, 물낚시 포인트가 더욱 귀해졌다. 포인트를 다 둘러보고 있는데 저녁이 얼음이 얼었고요. 붕어가 어디에 있을까, 확률이 어디가 좋을까 이거를 찾고 있는데요.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포인트 쪽이 녹아 있으니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어렵게 찾아낸 작은 둔봉. 다행히 얼음이 녹아 있고 수초도 적당히 포진해 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월척 특급 진행자 이방원입니다. 자, 한겨울입니다. 네, 지금 옷도 껴있고 많이 추운 그런 계절에서 어느 쪽으로 출조를 할까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여주권에 있는 수로에 찾아왔습니다. 수로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군데군데 둥범을 형성하면서 특색 있는 낚시를 할 수 있는 곳이고, 지금 현장에 도착해서 보니까 수초의 어떤 분포도가 좋습니다. 연안 쪽으로는 줄풀들이 삭아서 앉혀져 있고, 반대편으로는 떼짱 군락이 크게 형성이 돼 있는, 그러면서 또 하나는 절반은 얼어 있고 절반은 녹아 있고, 자, 이런 계절의 물낚시인데요. 겨울철이라고 하면 조금 더 어떤 전체적으로 물이 녹아 있고 물색이 좋고 좋은 날을 찾아서 하는 낚시도 있겠지만, 오늘처럼 이런 반 얼어 있고 반 녹아 있는 포인트를 찾아서 어떤 포인트를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되는 이런 낚시도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찾아왔습니다. 결과야 어떨지 모르겠지만 낚시를 진행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발휘해보면서 풀어나가는 식의 낚시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주권에 있는 둥범에서 월척 특급 지금 시작합니다. 물반 얼음반이라고 할 수 있는 둔봉 포인트. 하나, 연안 쪽으로 살아있는 줄풀과 넓게 퍼져 있는 떼짱 군락을 잘 공략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 같다. 해가 지고 나면 다시 얼음판으로 바뀌어 물낚시가 불가능할 터. 해가 떠 있는 시간에만 허락되는 낚시이기에 대편성을 서두르는 꿈. 녀석들의 활성도를 빨리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앞서 일찌감치 미끼도 던져놨다. 사람 마음이 그래요. 지금 제가 여기서 본장비 세팅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또 이른 아침에 찾아온 이런 외래어종이 서식하는 그런 포인트다 보니까 본장비를 펴놓기도 전에 2대 정도 이렇게 지렁이 달아가지고 던져놨거든요. 그러니까 대 피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보면서 또 피게 되네요. 낚시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대편성하면서도요, 유난히 주변을 계속 살피는 이유가, 한정돼 있는 포인트 혹은 내가 마음에 드는 포인트라고 할지라도 어디 쪽에서 붕어들이 노는지를 좀 관찰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조금 포커스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쪽보다는 이쪽에서 오히려 붕어라던가 이런 논이 있는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필까 하다가 살짝 틀어서 지금 이쪽에다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노는지를 계속 유심히 보게 됩니다. 오늘 제가 앉아 있는 포인트는 이제 아까 반대편에서도 보셨듯이 반대편 연안에서도 줄풀들이 삭아서 주저앉은 것들이 보이고, 그리고 이쪽은 반대편에서 공략하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앞에 하고 있는 이 포인트는 떼짱 군락으로 형성되어 있는 포인트, 정면 쪽에는 좌측에는 갈대와 줄풀, 그 다음에 맨 오른쪽 제가 공략하지 않는 곳 또한 갈대와 줄풀로 되어 있는데요. 일단 보편적으로 떼짱 쪽의 수심이 가장 깊습니다. 그래서 떼짱을 주변으로 좌측 오른쪽 이 라운드를 공략하는 방식인데요. 물이 얼어서 이곳을 앉은 게 아니라 물이 얼지 않았어도 이 자리는 앉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붕어들이 추위가 어느 정도 이제 겨울이 다가와서 수온이 내려가면 따뜻한 곳으로 몰리기 마련이고, 그 따뜻한 곳으로 몰리는 곳은 수심이 얕으면서 수초 포인트 형성이 좋은 곳이 아니라 비교적 깊으면서도 수초 포인트 형성이 좋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삭으면서 열을 내서 안정적인 수온을 받쳐줄 수 있는 붕어 입장에서는 겨울나기에 가장 좋은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곳에 찌를 세우고 미끼를 달아서 공략해보는, 그게 오늘 낚시의 핵심일 것 같습니다. 지금쯤 붕어들은 수초 사이에 물이 지어 있을 터. 그 포인트만 잘 잡아내면 평소보다 붕어들의 입질을 받을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쩌면 위기는 기회의 또 다른 이름일 수 있다. 대물 낚시란 원래 불확실한 가능성을 손에 잡히는 현실로 만들어가는 것. 한겨울 붕어를 낚는 일은 그렇게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이다. 자, 대편성이 다 끝났습니다. 낚싯대 편성은 46대부터 70대까지 이렇게 9대 편성을 했고요. 포인트는 떼짱을 넘겨서 바짝 넘겨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수심은 1m 한 60에서 1m 한 70 정도 이렇게 고른 수심층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떼짱을 넘겨서 대편성을 하다 보면 입질이 와서 챔질을 하면 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보다 90cm 정도 더 긴 낚싯대를 꺼내서 멀리 던져서 살짝 끌어당기는 식으로요. 그래서 챔질을 하면 이제 위쪽으로 솟아오르니까 박히는 일이 조금 덜 하거든요. 그리고 대편성이 끝나자마자 또 구름 사이로 해가 비추면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인 생각으로 낚시를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끼는 다 끼워놨고, 오늘 미끼 사용은 지렁이, 글루텐, 옥수수 이렇게 해가지고 뭐 두 대 번갈아 가면서 대편성을 미끼를 달아놓고 주요한 입질이 들어오는 미끼로 교체하면서 좀 빠르게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편성 끝났으니까요. 이제 앉아서 좀 기다리는, 그리고 주변 상황을 살피면서 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걸 좀 살피면서 낚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연안에 오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막 노는 모습은 보여지지 않고 있거든요. 지렁이와 옥수수 그리고 글루텐까지 세 가지 미끼를 동시에 사용하며 붕어의 빠른 입질을 유도하는 꾼.
오늘만큼은 마냥 기다리는 낚시 대신 붕어의 눈높이에 맞춰 먼저 다가가는 낚시를 해볼 참이다. 야, 활성도가 오히려 이쪽에서 더 많이 뛰네, 고기가. 이제 걸었어. 챔질과 동시에 묵직하게 느껴지는 힘. 분명 붕어다. 야, 아이고야. 대낮에 첫 수로 낚은 붕어치고 씨알도 준수하다. 지금 요거 입질이 들어오기 전에 이제 혼자요. 저 왼쪽 입질 들어온 쪽으로 조금 더 벗어나서 물속으로 더 길게 뻗어 있는 줄풀이에 있거든요. 그쪽에서 이제 마치 꼭 오리가 나왔다가 잠수하는 그런 모습으로 고기가 노는 게 보여가지고 대편성을 지금 이게 6호대인데 조금 더 밀어 넣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그런 생각이 교차될 그런 시점에요. 조금 짧은가 거리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무렵에 멋있는 찌올림에 붕어 첫 수가 나왔습니다.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요, 심적으로요, 좀 빨리 나와줬으면 하는 생각을 계속 하게 만든 붕어네요. 자, 첫 수 시작합니다. 정확히 가늠이 간당간당할 것 같은데요, 한번 계측해 보겠습니다. 바늘도 제대로 안 박혔어요. 놀래서 채가지고요. 계측 한번 해보겠습니다. 딱 턱걸인데요. 네, 얼추 턱걸이 되는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요, 붕어 겨울철에 조금 더 컸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겨울철에 이런 경기도권 물낚시에서 만나는 붕어, 손이 차갑거든요. 아, 좋습니다. 놔주고 계속 한번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사실 더 작은 게 나와도 마음속으로는 더 작은 게 나와도 감사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래도 씨알이 제법 준수합니다. 아, 좋습니다. 자, 어차피 또 잡으면은 방생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돌려보낼 곳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도 또 보시는 분 입장에서는 연안에 떨어뜨리는 거 아니야 하실 텐데, 얼음 뚫고 들어가면 깊어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요거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얼음 낚시에서 얼음찜 만드는 느낌이네요. 물낚시인데 분명히요. 자, 만들었어요. 자, 살려주겠습니다. 아이고야, 좋습니다. 자, 지금 대편성을 해놓은 맨 왼쪽 대에서 6호대에서 입질을 받았습니다. 미끼는 옥수수 미끼를 물고 나왔고요. 순차적으로 그 아래 칸서부터 그 다음에는 지렁이, 글루텐, 지렁이, 글루텐, 옥수수 다양한 미끼를 넣어놨던 상황이었고, 그 중에서 옥수수를 물고 나왔으니까 옥수수를 다 교체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주어진 시간에 낚시를 할 때 다대편성을 했으면 다양한 미끼를 달 수 있는 대수가 늘어난 거기 때문에요, 더 많이 잡겠다 이런 거보다는 많은 낚싯대를 가지고 다양한 미끼를 달아놓고 빠른 입질을 받아낼 수 있는 미끼를 찾아서 공략하는, 이런 게 좀 효율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옥수수 미끼를 물고 나왔으니까요, 다 옥수수 미끼를 교체해서 진행을 해보고, 시간이 경감에 따라서 또한 입질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또 한 번 미끼를 바꿔보면서 빠르게 탐색 낚시 겸 효율적인 낚시 방법, 이런 방법을 찾아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붕어가 반응을 보인 옥수수 미끼로 교체해 낚시를 이어가는 꾼. 여기다 놓고 지금 붕어들이 노니는 쪽 또는 활발하게 움직이는 쪽이 아까도 이제 왼쪽이라는 걸 몇 번 눈으로 확인했던 상황이었고 맨 오른쪽에 펴놨던 70대를요 이쪽으로 한 대 더 몰아서 붕어가 어느 정도 수온이 내려가면서 모여 있을 법한 그런 장소로 판단되기 때문에 나왔던 쪽을 조금 더 공략해보는, 그래서 대편성을 하나 더 피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걸 이쪽으로 옮겨서 조금 집중적으로 공략할 포인트로 선정해 보겠습니다. 요건 지렁이였는데 요것도 바꾸고요. 저렇게 딱 넘어가는구나. 아이고야, 좋다, 좋아. 좋아. 원하는 자리에 찌를 세우고 붕어를 기다리는 시간. 겨울치곤 햇살도 따뜻하고 바람 한 점 없는 날씨인데 이런 호조권 속이라면 연달아 찾아올 붕어 소식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다. 겨울철이 되면 그 물낚시 하기도 조금 애매하고 얼음 낚시를 하자니 아직 준비가 안 돼 있고 얼음이 안 얼었다는 얘기죠. 자, 요런 계절에 어디를 출조해야 될지 참 고민이 많거든요. 근데 굳이 어디 붕어가 나오더라라는 정보를 갖고 움직이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그냥 평상시에가 내가 눈여겨봤던 포인트 중에 지금 오늘처럼 수초 군락을 끼고 어느 정도 수심이 되면서 물낚시를 할 수 있는, 즉 얼음이 잡혀 있어도 물낚시가 가능한 이런 포인트라고 했을 때는요, 굳이 그냥 보기에 안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조금 꺼려할 수는 있지만 막상 해보면 의외로 좋은 결과가 있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붕어 습성 자체가 겨울이 되면 깊은 곳으로 몰리기도 하지만 깊은 수심층에 수초대 형성이 좋다 그러면 그곳이 붕어 입장에서는 겨울나기 좋은 곳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가 주변에 있다 그러면 물낚시가 가능한 시절에 혹은 얼음이 절반 정도 잡혀 있는 시기여도 괜찮은 재밌는 낚시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밤낚시 위주보다는 아침에 일찍 와서 한 해질녘쯤에 철수하는 그런 타입으로 하시면 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컨셉 자체도요, 밤낚시보다는 붕어가 나올 만한 시간에 집중해서 해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찾아온 거였으니까요. 붕어들의 활동량이 높아질 시간. 꾼의 기대감도 점점 높아지는데 아직은 고요한 찌. 어느 순간 게릴라 입질이 시작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찌에 집중하는 꾼이다. 맨 왼쪽 거 1번이요. 자, 맨 왼쪽 거 1번 올라옵니다. 자, 챕니다.
자, 얼음판에 올라오는구나. 아이고야. 얼음판 위에 슬며시 올라와요. 이게 얼음 낚시예요. 물 낚시예요. 아이고, 사이즈 좋구나. 자자자, 가만히 있어라. 얼음 낚시 분위기도 났다가요. 물 낚시 분위기도 났다가요. 자, 두 번째 붕어가 나왔습니다. 찌가 아주 우아하고 슬며시 올라왔는데요. 예, 순간적으로 쿡 쳐박는 그 힘이 대단했습니다. 뭐 보시기에는 금방 나온 것처럼 보여도 이 붕어와 저와의 이 또 싸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순간 찰나에 예, 대단한 힘을 썼어요. 아, 멋있네요. 손이 차가운 거 보니까 붕어가 그만큼 차갑다는 얘기겠죠. 아, 그래도 여기가 외래어종이 서식하는 곳이다 보니까요. 예, 그래도 또 고도 있고 붕어가 겨울이라 살도 통통하게 예, 쪄가지고 옆에 예, 살집이 붙었네요. 통통하게 살이 올라 더 커 보이는 녀석. 역시나 월척이다. 자, 놔주고 계속 해보겠습니다. 날씨가 그래도 춥긴 추운가 봐요. 아까 뚫어놓은 게 얼음이 또 저기 돼 있죠. 아이고야, 얼음 깨지겠다. 자, 길을 열어주고요. 아이고, 손 시려워라. 예, 수심이 깊어요. 그래도 앞에도. 놔주겠습니다. 들어가라. 아이고야, 파고 들어. 그렇지. 얼음 낚시 같기도 하고요. 왜냐면 앞에 또 얼음구멍을 파놨거든요. 고기 살려주려고. 아이고, 손 시려워라. 아이고, 물이 엄청 차가워요. 자, 제가 주로 겨울철에 즐겨 쓰는 챕입니다. 다는 아니지만 몇 대 정도는 이렇게 세팅을 해서 다니는데요. 자, 원줄은 세미줄 4, 5줄이고요. 그 다음에 봉돌은 이렇게 유동봉돌, 관통추 유동봉돌을 사용을 하고 있으면서 단차를 주고 밑에 수입벨을 답니다. 그리고 그 수입벨 아래쪽에 목줄을 다는 게 아니라 그 중간 쪽에 팔자도래를 집어넣고 목줄이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움직이게끔 해놨거든요. 그럼 오늘처럼 이런 줄풀이나 어떤 수초가 삭아서 바닥이 좀 지저분한 곳 같은 경우에는 투척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목줄하고 이렇게 따로 놓을 수 있게끔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디 붙잡혀도 채비가 닿을 수 있는. 그래서 찌맞춤을 조금 예민하게 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운영하시면 뭐 즐겨 사용하시는 채비가 있다 그래도 한두 대 정도는 세팅하셔가지고 해보시면 또 의외로 재밌는 결과가 있을 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세 번째 붕어를 데리고 와라. 차가운 겨울바람에 온몸이 움츠러드는 계절. 그럼에도 낚시를 포기하기 힘든 걸까? 찌를 세울 수 있는 경기도권 둔벙을 찾아 반나절 낚시를 감행한 꾼이다. 자, 어느덧 오후 시간이 접어들었습니다. 오전에 잠잠했던 바람이 다시 세차게 불어오는 오후 시간인데요. 오전에는 아무래도 바람이 없으면서 해가 비추면 겨울이어도 좀 포근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바람이 불어오니까 아, 겨울은 겨울이구나. 그 정도로 날씨가 좀 춥다는 얘기겠죠. 바람이 불면서 그나마 중간에 밀어 올리진 않았지만 이제 건드는 입질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사라져 있는 그런 오후 시간대인 것 같습니다. 바람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불진 모르겠지만요. 아무래도 내일 좀 추위가 또 찾아온다고 하니까 부는 바람인 것 같긴 한데요. 좀 바람이 멈추는 요 시점이 되면 다시 한번 입질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배수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찌 목수로 치면은 한 2목, 그러니까 한 4, 5cm 정도의 배수가 이루어졌는데요. 배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입질이 없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작은 변화에 좀 크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겨울 낚시다 보니까 바람, 배수 이런 것들이 조금 걱정은 됩니다. 입질이 없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걱정이 좀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또 하나는 아침보다는 그래도 연안 쪽으로 물이 많이 녹고 있습니다. 그래서 붕어들이 어떤 들어와서 머물 수 있는 그런 의식처들이 좀 넓어지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네, 주요 입질 시간대가 제가 생각했던 거는 한 2시부터 4시까지, 겨울로 치면은 가장 따뜻한 해가 머물러 있는 시간대인데요. 지금부터 해가지고 한 4시 혹은 그 시간이 좀 넘어가는 초저녁까지 해서 오전 입질이 있었다 그러면 또 한 번 초저녁 입질을 기대할 수 있는 그 시간대에 접어들면서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얼마 안 남았거든요. 낮에는 소강 상태라고 보고요. 오전 낚시 또는 초저녁 낚시 이렇게 좀 분류해놓고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바람 부니까 입이 얼어요. 아까는 포근했는데 말이죠. 따스했던 햇살이 한풀 꺾이면서 조금씩 추워지는 날씨. 붕어들도 움츠러들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는데, 바로 그때 옆으로 미끄러지는 한 개의 찌. 모처럼 긴장되는 순간이. 금방이라도 입질을 내어줄 것 같았는데 섣부른 기대였을까? 다시 잠잠해진 찌. 하나 월동 준비를 위해 영양 보충을 해야 하는 붕어들이기에 분명 다시 미끼를 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기대했던 입질 타임이 심심하게 흘러가고 늦은 오후로 접어든 시간. 녀석들은 아직 잠잠하다. 자, 지금 마지막 붕어를 낚은 이후로 몇 시간 정도 입질이 없기 때문에요. 오후 시간이 접어들면서 다른 미끼에 반응을 하는지 미끼를 다시 한번 지렁이 절반, 글루텐 절반으로 또 나눠가지고 조금 더 공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전에 잘 먹었다 그래서 그게 계속 잘 먹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겨울 낚시는 원래 시즌 때 하던 낚시면은 모르겠지만 겨울철은요, 해도 짧고 수온의 변화도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미끼 변화를 몇 번씩 줘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안 먹던 미끼를 다시 잘 먹을 수도 있고요. 겨울물 낚시는 그런 것 같아요. 그 끈덕시게 기다리는 낚시가 아니라
계속 변화를 주면서 조금 어떤 공격적인 낚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낚시의 성향이 오히려 좋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붕어들의 침묵을 깨기 위해 미끼를 전면적으로 교체하는 꾼. 붕어들이 옥수수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다면 글루텐이나 지렁이가 정답일 수도 있는데, 이때 지렁이는 가느다란 것 위주로 쓰기로 한다.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먹이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마리수 차이가 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 그러면 해봐야 되겠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추운 겨울철 물낚시에서는 지렁이도 좀 골라서 될 수 있으면 좀 실지렁이처럼 작은, 그래서 먹이를 취할 때 부담이 없을 만한 이런 작은 것들을 좀 골라 쓰는 편입니다. 푸석푸석해져 가던 얼음이 다시 짱짱해지고 있어요. 수온이 차가워질수록 붕어들의 먹이 활동도 움츠러들기 마련. 더 추워지기 전에 입질이 와주면 좋으련만 안타까운 기다림이 이어진다. 겨울철 낚시를 할 땐 조항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아야 한다지만 물가에만 서면 어쩔 수 없이 붕어 생각이 간절한 꾼이다. 야속하리 많지 얌전한 찌. 붕어들은 벌써 긴 침묵에 빠져버린 걸까? 이제 해가 지기 전까지 한두 시간밖에 남지 않은 상황. 허나 이곳 붕어들은 아직 움직일 생각이 없는 듯하다. 넘어가진 않겠지. 그렇지. 기대감이 한풀 꺾일 때도 됐지만 포기를 모르는 꾼이다. 이제 좀 있으면은 해가 질 정도로 늦은 오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바람도 불고 낮에 그 오전에 일조량이 좋았었던 탓에 연안 쪽으로 더 얼음이 해빙이 되었거든요. 근데 낚시를 하다 보니까 이 떼장도 넘겨놓고 그 다음에 이 갈대 안쪽에도 집어넣은 이런 대편성의 차이를 두고 낚시를 하다가 오히려 어느 수초가에서 입질이 잘 들어오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 붕어가 제가 예상했던 거는 깊은 쪽에서 들어오면서 먹이를 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박혀 있었던 고기들이 얼만큼 입질을 해줄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진행했던 낚시에서 점점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확신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보면은 수초 무더기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입질을 하는구나라는 거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른 편성을 보면 먼 곳에서 들어오는 쪽에 입질을 받아내겠다라는 편성도 염두를 해뒀던 대편성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연안 쪽에 붙어서 안쪽으로 왔다 갔다 이 수초와 육초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붕어 입질을 주로 이루고 있기 때문에 대편성을 왼쪽으로 좀 횡으로 몰았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대요. 이렇게 횡으로 아예 그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남은 시간 낚시를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요. 생각한 대로 운영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뭐 이 상태로는 붙일 수 있는 최대한의 거리인데요. 소초더미 옆으로 바짝 붙여넣은 찌.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시한부 낚시이다 보니 붕어들의 움직임을 따라 바로 찌의 위치를 바꿔주는 꾼. 그래야만 조금이라도 입질의 시간을 앞당길 수 있다. 자, 왼쪽 두 번째. 자, 칩니다. 야야야야. 제법 묵직하게 느껴지는 힘. 이번에도 월척을 기대해 보는데 어쩌면 제가 들고 있는 붕어가 마지막 붕어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좀 있으면 해가 넘어가거든요. 왼쪽에요. 5, 6대에서 아까 처음에 채비 설명해 드렸던 그 5, 6대에서 멋진 붕어 또 한 수 나왔습니다. 막상 먹이를 취하면 또 찌는 시원하게 밀어 올리는, 그게 또 겨울 낚시에 또 참맛이 있습니다. 한 28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한번 내려는 놔 보겠습니다. 어자자자자. 야, 딱 28이네요. 딱 28이어도 살찐 거 보세요. 그죠? 살찐 거 봐요. 여기서 그래도 잘 먹고 잘 지냈나 봐요. 살 많이 쪘어요. 자, 놔주겠습니다. 자, 들어가라. 아이고야, 물튀기고 가네 이거. 얼음 구멍에서 얼음 낚시해서 고기 방생해주는 느낌이에요. 해지기 직전에 찾아온 붕어. 어쩌면 지금이 마지막 입질 타이밍일 수 있다는 생각에 다양한 미끼를 써서 집중 공략하는 꾼. 마감 시간이 임박해질수록 더욱더 흥미진진한 낚시다. 자, 입질. 걸었어. 오야야야야. 야, 요거는 지렁이 먹고 나왔네요. 자, 개체입니다. 걸었어. 오자. 와. 아유,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요. 자, 요거 하나랑요. 야, 가만히 있어라.
으자자자자자자. 자, 침착하게. 자, 왼손에 들고 있는 건 지렁이 미끼를 탐했고요. 자, 오른손에 들고 있는 건 옥수수 미끼를 탐했고요. 두 개 쌍둥이 붕어 같죠? 두 개 다 손맛이 당찼습니다. 순식간에 두 개의 찌가 연달아 올라왔기 때문에 좀 정신없이 챔질했네요. 그래도 이렇게 쌍거리 좋습니다. 겨울물 낚시예요. 갑작스레 게릴라 입질을 보여준 두 마리의 붕어. 꾼에게 이보다 더 행복한 순간이 또 있을까? 놓아주겠습니다. 자자자. 자, 가라. 자, 너 먼저 들어가고 너도 따라 들어가고. 아니야. 이쪽. 그렇지. 아이고, 물 차가워라. 아이고, 차가워. 해가 지면서 오히려 붕어 입질이 살아나는 상황. 꾼에겐 마지막 기회다. 맨 오른쪽 거요. 자, 찹니다. 또 한 번의 입질. 참질과 동시에 힘겨운 줄다리기가 시작되는데 얼음과 갈대 수초를 뚫고 힘차게 나오는 녀석. 이번에도 월척일까? 한눈에 보기에도 몸집이 제법 큰 붕어다. 자, 월척입니다. 얼음 장벽을 넘어 기어이 찾아와준 귀한 월척이다. 네, 아까 전에도 제가 이제 설명했듯이 정면에서 대편성했던 거를 좌측, 우측, 연안 쪽으로 돌렸거든요. 네, 역시 연안 쪽에서 수심은 더 훨씬 낮지만 얼음이 얼어 있지만 그래도 연안 쪽에서 회유한 쪽이 맞는 것 같아요. 월척 잘생겼습니다. 겨울붕어요. 얘는 그래도 궁금하니까 계측은 한번 하고 놔줄게요. 자, 아이고, 알았어. 놔줄게. 가만히 있어. 네, 32 나오네요. 야, 아이고, 힘 잘 쓴 붕어인데요. 자, 놔주겠습니다. 자, 들어가라. 아이고, 야, 어디가. 어휴. 자, 이 붕어를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낮낚시를 마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여주에 있는 이런 수로형 둥범에 찾아와서 비록 처음에 도착했을 때 연안에는 얼음이 얼어 있었고 낚시할 포인트가 얼마 되지 않아서 조금 기대 반, 걱정 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낚시를 시작했는데요. 대편성은 열대를 했지만 물이 점점 얼음이 녹아 들어가면서 대필 공간이 확보되는 이런 곳에서 더 이상 추가로 늘리는 것이 아니라 주요한 포인트에 따라서 대편성을 옮겨가면서 좀 공격적인 낮낚시를 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주위에 겨울철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얼음이 얼어 있고 또는 물낚시가 일부 가능하면서 지금처럼 수초 군락 형성이 잘 돼 있는 곳이 있다 그러면 물낚시 한번 도전해 보시면 때로는 또 좋은 손맛을 보실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저는 오늘 낮낚시는 여기서 마감을 하고요. 다음 편에는 역시 물낚시가 되겠죠. 또 다른 곳에서 멋진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맨 왼쪽 거 1번이요. 자, 챕니다. 자, 얼음판에 올라오는구나. 아이고야.